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도, 구미 15.7도, 안동 15.4도, 포항 1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령 중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구 기상들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이 대구 4도 등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은 대구 19도 등 15도에서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재테크 방법도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연계 상품이나 펀드 같은 투자처럼 몰리고 있고 또 직장인들은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내리면서 현재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 후반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면서 주가 상승률에 따라 최대 5% 안팎의 수익이 나는 지수 연동예금 가입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면서 소규모 주식 투자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 혼합형 펀드 등도 정기예금 이상의 금리를 추구하면서 올해 초 변경된 연말정산법 탓에 세금을 더 내야 했던 직장인들은 세금이라도 아끼자는 심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400만 원까지였던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300만 원 추가돼 개인연금에 400만 원,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의 일시 해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까지도 기타 소득 세율에 부과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연금 수령 시에도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구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데다 은행 금리가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투자 목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은행 금리가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빌려 주택에 투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대구 중구가 0.46%로 가장 많이 오른 것을 비롯해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값이 평균 0.2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 0.33%, 수성구 0.29% 등 다음 달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앞두고 3호선 구간의 호가 상승세가 높았지만 달성구는 0.01% 내려 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0.18% 올랐고 중구와 북구가 0.22%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주문화엑스포는 경비용역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해서 징계 요구를 받았고 경북문화재연구원은 공고 절차 없이 공무원 출신을 직원으로 채용해 적발됐습니다. 대구시인용보증재단은 직원 2명을 채용하면서 탈락 대상인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했다가 적발됐고 대구시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를 설립해 출연금을 지원해오다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동구문화재단, 북구청소년회관, 달성문화재단과 경주문화재단 등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직유관단체로 통보하지 않아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대구지부 준비위원회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30여 개로 구성된 장그래 살리기 대구지역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실제 근로시간은 더 늘리고 임금은 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해 영원한 비정규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실질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리그 클래식 개막으로 요즘 포항의 축구 열기가 뜨거운데요. 스틸러스가 색다른 마케팅을 통해 젊은 팬들을 축구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울산과의 홈 개막전. 19,300명이 스틸야드를 찾아 4년 만에 만원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과의 홈 경기도 16,000명이 관람했습니다. 빅클럽과의 라이벌전인데다
새로운 용병에 대한 팬들의 기대도 컸지만 SNS를 활용한 구단의 차별화된 마케팅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포항의 간판 손준호 선수가 라면에 넣을 대게를 들고 등장하더니 라면은 대게라면이 최고예요. 이거 봐, 싱싱한 대게. 갑자기 기발한 제안을 합니다. 문어도 점치는데 대게도 점치지 않을까요? 대게는 포항이 이긴다는 점괘를 내놓고 새로운 용병 티아고와 모리츠도 즐거워합니다. 포항이 젊은 팬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인데 참신한 아이디어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인 웹툰 포항신공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포항신공은 포항구단의 역사와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무협 스타일의 웹툰으로 벌써 5번째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스텔리아들을 찾는 관중이 20대에서 30대 연령층이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포항은 다음 달에 열리는 전남과의 제철가 더비 경기에 관한 홍보 동영상도 제작해 SNS를 통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와 용병의 가세, 여기에다 색다른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용광로처럼 달아오른 포항의 축구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어젯밤 8시 반쯤 대구시 동구 고속버스 터미널 의자에 앉아있던 22살 윤모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주변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22살 이모 씨의 어깨를 찌른 혐의로 35살 최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흉기로 신체 여러 부위를 자해해 중태에 빠졌는데 경찰은 최 씨가 5년 전부터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헌옷 수거함을 훔친 고물 수집상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남구 일대 길거리에 있는 헌옷 수거함 12개를 손수레에 실어서 훔친 혐의로 고물 수집상 57살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헌옷 수거함을 사들인 고물상 업주 2명도 입건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농촌 일대 빈집만 골라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살 강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석 달 동안 경북 일대 농촌 빈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 등 3,4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예산 1,654억 원은 정부가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부담하고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30%, 외부 수익금 20%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347억 원, 문경시가 149억 원을 분담해야 하지만 경상북도가 당초보다 100억 원 늘어났다며 분담을 꺼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대회 조직위가 분담액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회 준비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준비를 위해 특별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부양 의무도 지지 않는 자식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 가구의 구제가 가능해져 대구에서만 수급자 수가 9만 4천 명에서 14만 1천 명으로 1.5배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